안녕하세요. 오늘 이거 배울까요? 이거? 나 좋아요. 152. 강. 이 사는 많이 써봤죠? 아니요, 저 이거 어려워서 잘 안 써요. 틀릴 것 같아서. 그래요? 버스 강 이 정도만 써요. 전화 강 딱 이렇게 딱 배운 용례만 쓰고 있어요. 그러면 돼요. 아, 그런가요? 뭐 더 배울 게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숙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뭔지 생각이 나질 않는데. 생각 가라다. 음, 차를 어디에 주차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어, 차를 찾는데 한참을 걸려요. 상대의 수비가 강해서 아무리 골인을 넣으려고 해도 잘 안 된다. 친구가 왜 이렇게 안 오지? 영상을 한번 볼까요? 숙제. 음, 꼬린을 어떻게 한 거예요? 꼬린? 네, 골. 이거 만들고 꼬린? 얘가 발로 차는 모습이에요. 그 골대 있는 거는 다 이거 쓰시면 돼요. 이 골대 모양. 이거 쭉 읽으면 끝나요. 이 표현은부터 읽어보실래요? 네. 이 표현은 강하다. 기호가 일이 잘 안 풀려 짜증이 난 듯한 표정. 이 미지 정보와 강하게 내리치는 수동 이미지 정보를 활용한 것이다. 이 기호도 앞에 얘들 같은 유형의 기호지만 강하다의 관용 표현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강하다가 관용적으로 쓰여 원래의 의미가 변함에 따라 표정 이미지와 수동 이미지, 몸짓 등도 변했으므로 이 기호의 시각적 정보 활용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 기호가 어떻게 위와 같은 이미지를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필자에게 질문을 한다. 필자는 이 기호의 느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한다. 요즘 아이들은 동그랗고 길쭉하게 생긴 소시지를 많이 사 먹다. 이 소시지는 아래 위가 스웨링으로 고정된 질기고 튼튼한 비닐로 쌓여 있지만 먹을 때는 뜯는 부분이 있어서 쉽게 뜯어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예전에는 이러한 뜯는 부분이 없어 칼이나 가위 등으로 뜯었다. 필자가 어렸을 때 이 미국산 소세지를 처음으로 얻어 먹은 적이 있었다. 소세지를 처음 먹어보는 필자가 소세지를 아무 도구 없이 그냥 뜯으려고 하니 소시지의 아래 위에 쇠링으로 봉해놓은 부분과 비닐이 어찌나 강하고 질긴지 아무리 해도 뜯을 수가 없어서 쩔쩔맨 경험이 있다. 아무런 도구가 없었고 나이도 어렸었던지라 손으로 잡고 비틀어 보기도 하고 부러뜨려 보기도 하고 이빨로 물어 뜯어 보기도 했지만 아무리 해도 안 뜯기는 것이다. 그렇게 강하고 질긴 포장지는 난생 처음이었다. 아마 필자가 그때 이 기호를 알았더라면 이 기호를 사용했을 것이다. 아무리 해도 못 뜯겠네 하면서 말이다. 바로 이 기호를 사용할 때 느낌이 이렇듯 굉장히 강하고 질긴 포장지를 손이나 이빨로 뜯으려고 할 때, 너무 질기고 강해서 아무리 해도 뜯지 못할 때, 바로 그러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질기다? 이빨로 뜯었대요. 아이고, 이빨로 물어 뜯어도 안 뜯길 정도로 엄청 질긴 비닐이었다는 거.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앞에 보이잖아요. 투명하게 보이니까. 맛도 있어요. 어렸을 때
이만한 큰 소세지 그거 칼로 이렇게 뜯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옛날에는 그렇게 이렇게 손으로 쉽게 뜯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칼로 뜯어가지고 그 도시락에 들어가는 소세지 있죠? 그거 되게 뜯기 어렸던 기억이 나요. 그거를 근데 여기다 왜 쓰셨죠? 그럴 때 이걸 썼을 거라고 한 것 같아요. 이미지를 하나, 그러니까 그 상황을 하나 알려준 거죠. 근데 네. 왜 이 강하다라는 얘가 그건 그 뭐 아무래도 안 된다라는 부정으로 왜 이 강하다를 썼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약간 책에는 망치질 딱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 어디? 근데 분명히 왜 이건지는 모르겠어요. 뭐 하는데 그건 같다고요? 망치질. 약간 망치질? 수동이 이런 느낌? 싫다. 싫다 수영. 싫다. 음. 아니면 도라이브 이렇게 또 돌리는 거? 조금 더 작나? 강하다. 어쨌든 힘은 되게 고정시키는 그런 느낌인데. 저는 이거를 다른 선생님한테 배운 게 있는데, 네. 이 의미가 음, 강하다잖아요. 일단은 강하다. 기본 원래 뜻은 튼튼하다. 그죠? 튼튼하다, 강하다 할 때 써요. 원래. 힘 세다. 힘 강하다. 음, 돌 딱딱하다에도 써요. 그죠? 돌이 네. 딱딱하다도 써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주셨냐면 저쪽에 큰 바위가 있어요. 얘를 이렇게 밀면 흔들바위 알죠? 흔들바위 이렇게 밀면 흔들리잖아요. 엄청 큰데도. 음, 그 큰 바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힘으로 막 이렇게 밀면 꼼짝도 안 하겠죠. 움직이지 않아요. 그럴 때, 그러니까 옛날에 있을 법한 그런 거를 생각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꿈쩍도 않는다. 엄청 강한 큰 돌이 있는 거예요. 바위를 생각을 하면 걔가 엄청 강하겠죠. 돌이니까 큰 바위가. 그래서 사람이 막 밀어도 밀리지가 않아. 강해서 얘가 꿈쩍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강하다 하고 꿈쩍도 안 하다는 같은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뭐뭐 하지 않다로 외우면, 그러니까 부정문으로 이거를 쓰잖아요. 부정문으로 네. 외우면은 왜 이게 부정문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실마리를 찾기가 어려워. 근데 그분 설명은 큰 바위가 사람들이 막 밀어도 얘가 밀리지 않는 거예요. 꿈쩍하지 않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아. 네. 그래서 버스 한 다음에 이렇게 쓰면은 무슨 의미가 된다고요? 버스가 안 온다. 한참 그거를 기다려도 안 온다라는 뜻보다 좀 전에 제가 엄청 많아. 말씀드렸던 버스가 있는데 꿈쩍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 계속 있는 거야. 여기 안 오고. 꿈쩍하지 않는다. 그러면 의미가 통하죠. 저 질문이요. 만약에 제가 정류장에 여기에서 기다려요. 제가 탈 버스가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여기는 안 오고 계속 다른 데를 계속 막 돌아다녀서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버스 강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 버스는 그대로 가만히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니까 이때는 이게 안 맞나요? 아니요. 그때도 정말 가만히
있어야지만 이거를 쓸 아니,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버스가 막 돌아다니는 거 내 입장에서는 걔가 돌아다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네. 내 앞에 차가 안 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움직이긴 하겠지만 꿈쩍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이 단어를 외우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지 이게 정말 그래서 그런 거야라는 거는 아니에요. 부정의 의미로 쓰이는데 왜 의미로 쓰이지? 누군가 물어보는데 그걸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소시지 얘기를 하셨다 그러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 말고 다른 분이 저한테 얘기를 했던 거는 큰 바위가 있는데 걔가 꿈쩍하지 않는다. 라고 그거를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꿈쩍하지 않고 계속 거기에 있다라는 그 뉘앙스로 이런 단어들을 설명을 하면 이해가 돼요. 근데 여기는 좀 안 맞는 게 있긴 하네요. 자, 되는 잘 맞는 거 먼저 할게요. 친구가 와 여기 장수홍 선생님 오셨는데 안녕하세요. 이분이 안강숙 선생님이 안 오시는 거야. 그렇죠? 좀처럼 오지 않는다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걸 그렇게 외우지 말고 어떤 큰 바위가 꿈쩍하지 않는 것처럼 어딘가에서 안강숙 선생님이 오지 않고 거기에 계속 있는 거야. 계속 거기에 꿈쩍 않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의미가 되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외웠는데, 그런데 이제 상대방 수비가 강해서 아무리 골인을 넣으려고 해도 잘 안 된다. 이거는 골을 넣다 강하다. 그러면 이거는 상대방이 강한 건가? 수비가 엄청 강한 거지. 그렇게 외우면은, 근데 이거는 이제 안 맞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 단어가 그렇게 처음에 쓰였을 때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예. 그런데 이 단어를 누군가가 처음에 배우는 입장에서 좀 더 외우기 쉽게 하려고 그런 예를 들어서 설명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됐고, 그리고 웬만하면 그런 문맥에 맞았어요. 현주쌤 들어오셨어요. 현주쌤 이수아, 예, 예문 하나만. 강하다. 부정문으로 쓰이는 예문. 부정이요? 예. 버스 강하다? 응. 버스 강하다로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예문도 보면 여기는 버스는 안 나오네. 그러네. 버스 강하다를 언제 들었어요? 누구한테 들었어요?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그럼 저 말고. 자, 안강쌤. 버스 말고 맞죠. 생각나다 말고 다른 용례. 다른 용례. 얼마 전에 제 이제 인스타를 하는데요, 선생님. 제가 그 회사 버스가 526번이라는 버스가 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에 올릴 때 이걸 올렸거든요. 그게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버스 빼고 이거 비가 가뭄이 너무 심한데 비를 기다리는데 되죠, 선생님? 오지 않는다라는 예문이잖아요. 그렇죠? 네. 버스가 오지 않는다. 그리고 비가 오지 않는다. 근데 여기 예문은 지금 152쪽이에요. 안강수 쌤은 이거 안 갖고 계시죠? 전 책이 없어요, 선생님.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불량 학생입니다. 네, 영상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선생님 그때 주신 자료인 거죠? 예, 예. 생각 강하다로 쓰세요. 생각 강하다. 음, 예, 이거 1번, 2번은 둘 다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이거는 꼴을 넣으려고 했는데 안 된다라는 의미고. 이게 이제 오지 않는다라는 수화죠. 제가 이 수화를 저는 이제 전화를 걸잖아요. 그러면 전화를 받아야 되잖아요, 상대방이. 근데 전화는 이렇게 표현해요. 신호가 가는 모양은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근데 이렇게 쓰면요, 전화 안 받는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실제로, 이제 구화분들은 받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어요. 전화가 안 돼? 라는 의미로. 그래서 이게 꿈쩍하지 않는다라고 외우면 세 분이 다 똑같이 이러고 계셔, 지금. 선생님, 제가 아까 전화 강 두 가지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전화를 안 받는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전화가 안 된다.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전화가 그쵸? 안 된다라는 게 전화를 했는데 계속 안 받는다는. 받지 않는다라는 의미의 안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 예, 예. 이 수화가 반대, 여기 보면은 손성현 선생님도 사람들이 물어본대요. 이 수화가 이 기호가 어떻게 위와 같은 의미를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한다고. 근데 그거를 설명을 제대로 못 하시거든요. 근데 다른 분이 저한테 설명했던 내용은 꿈쩍하지 않는다. 어떤 큰 바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꿈쩍하지 않는다. 그러면 버스로 생각하면 버스가 저쪽에 있고 여기 오지 않는 거죠. 그리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고 어딘가에서 꿈쩍 않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가 꿈쩍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하면은 반대말이 되는 거죠. 근데 반대말이 되는 거를 이제 찾는데 못 찾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셨고, 다른 분은 큰 바위를 생각하면은 이게 좀 맞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정말로 이수화가 꿈쩍하지 않는다라는 건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는데, 이게 그러니까 왜 처음에 그렇게 사용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큰 바위를 생각하면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수화를 외울 때 돌이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밀어도 안 밀리는 거죠. 흔들바위 생각하시면 돼요. 흔들바위는 물론 이제 살짝만 밀어도 밀린다며요. 근데 큰 바위가 있으면 꿈쩍하지 않는다. 라고 그 바위가 강한데 꿈쩍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에서 보면은 버스 강해. 버스가 엄청 단단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버스가 와야 되는데 저쪽에 계속 꿈쩍하지 않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기억하면은 그때는 쓸 수 있잖아요. 사람이 두 가지 의미를 이렇게 연결을 하면 쓸 수가 있어요. 그때는. 근데 하원쌤이 이 수어를 쓰지 못한다고 하는 이유를 저는 이해가 가요. 딱 그때만 그러니까 버스 강하다는 쓸 수 있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꿈쩍하지 않고 거기에 있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다면 그러면은 아까 꼴을 도대체 넣지 않고 가만히 있어 라는 의미라면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질문. 그 전화 강하다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연인이 헤어졌어요. 그럼 나 쟤한테 절대 전화 안 해. 그러면 그때도 전화 강이고 연인한테 전화 오는 것도 전화 강인가요? 내가 전화를 안 하겠다라는 뜻인가요? 네. 그때는 이거 쓰죠. 절대.
예, 그때는 내가 하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 있죠. 그때 절대. 이 부정은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수어 사전, 아니 사전이 아니고 국립국어원에서 이번에 문법책 나왔잖아요. 거기서는 부정 극어, 부정어가 아니고 부정 극어라고 불러요. 얘를 그거요. 극어. 부정의 최고 단어라 이거. 그거. 수어를 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그거. 네. 그래서 전화를 내가 안 걸겠어 그때는 이거 쓰지 않죠. 이거는 꿈쩍 않고 나한테 오지 않는다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저쪽에 뭔가가 있는데 전화를 안 해. 왜 전화 안 하지? 그리고 얘랑 지금 이제 생각난 거예요. 이거는 자, 이수가 있죠. 의심. 이거랑 많이 비슷해요. 낌새가 그러네요. 이런 있다. 경우. 그쵸? 이해되죠? 연인이 전화를 안에서 의심됐다. 그쵸? 네. 요거랑 이해 무슨 말 하는지 알죠? 그쵸? 네. 네. 모양이 비슷하잖아요. 어쨌든 시각적인 정보를 갖고 그게 어떤 수화랑 이렇게 비슷한 게 있으면 암기가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단어를 외우고 공부하기 위한 거지 이게 이거야 라고 단정 지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꿈쩍하지 않는다라는 게 도움이 된다면 저는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고 손정혜 교수님은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으니까 이렇게 써놓으신 거고 그런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도 뭐 더 이제 쓰다 보면 농민들하고 같이 대화하다 보면 아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그리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이 수화는 왜 그렇게 써? 대부분은 그렇게 쓰니까 쓰지. 그렇죠. 네. 우리도 뭐 그렇게 배웠으니까 쓰잖아요. 근데 처음 수화를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네. 어쨌든 저희는 이제 시험 보고 뭐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떤 그런 이론 같은 거 좀 이상한 이론이어도 상관없어요. 공부를 하기 위한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거고 답은 없어요. 근데 꿈쩍하지 않는다. 괜찮지 않아요? 더 좋은 거 있으면 나중에 더 추가를 시키고 하원쌤 이제는 이 수화를 쓸 수 있나요? 정지 화면이 된 것 같아요. 고민하고 있어요. 니아스는 더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못 쓰겠어요? 일단 이거랑은 구분이 됐고 네. 전화가 그럼 합격 강 이렇게 써도 되나요? 합격 아무리 해도 안 강하다? 되네. 안 되네. 아, 혹은 살 빼 안 돼. 합격? 이렇게 그러니까 시험에 합격하는 거가 계속 안 된다? 안 된다 쓸 수 네. 있죠. 근데 그때는 이거를 쓰지 않죠. 이거의 반대말은 아니죠. 떨어지는 거죠. 반대말은 계속 쓰고. 그 반대말을 정확한 단어가 있는데 왜 다른 걸 써요? 물론 이걸 써도 되는데 이걸 더 많이 쓰죠. 확실하잖아요.